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구독자 5,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투자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금투자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을 사는 것, 골드바를 사는 방법. 두 번째는 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골드뱅크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금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는지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어느 것이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투자는 수익률을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혹시 모를 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실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니 부동산이 만약에 화폐 개혁을 안 했을 경우 부동산이 폭락할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에 부동산이 폭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럴지 저럴지 어쩔지 우리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금투자나 달러 투자를 하는 건데요. 금투자나 달러 투자를 해서 굉장히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내 재산을 조금 지킨다. 요 정도 분산 투자를 해서 내 재산을 조금 지킨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는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부동산 값도 내려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부동산은 당연히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동산을 살 수도 안 살 수도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는 달러 투자 또는 금 투자를 한다면 원금 손해는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내거나 부가가치세, 거래세를 굉장히 많은 곳에 투자를 하면 정말 본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금이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수료나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면 원금 찾기가 어려우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금 투자를 했는데 원금 손실도 적고 거래세나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적게 낼까? 그것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골드바를 사는 방법 중에 KRX 금시장을 사용하는 방법이 거래세도 조금 들고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KRX 금시장에서 첫 번째로는 실물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골드바를 직접 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거래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KRX 금시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KRX 금시장은 정부의 거래금융 양성화 계획에 따라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금 현물 시장입니다. 주식처럼 금을 매수할 수 있는 금시장으로 개인 투자자가 11개 증권사에 계좌를 내서 그곳에서 금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 대상은 순도 99.99%의 1kg의 금괴이고요. 한국조폐공사가 품질 인증을 합니다. KRX 금시장에서는요, 1g 단위로 금을 거래할 수 있고요. 금을 인출하실 경우에는 1kg 단위로 금괴를 사셔야 합니다. 매매 단위는 1g으로 낮춰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했는데요. 금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립니다. 여기서 거래 시 주식시장과 같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요. 또한 주식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5%도 면제되고요. 부가가치세 10%도 면제돼요. 또한 금거래로 인한 소득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제외됩니다. 사고 팔 때 0.2%에서 보통 0.275%까지 수수료가 있는데요. 0.2%에서 0.275%의 수수료를 사고 팔 때 두 번 다 내면은요, 0.5% 정도의 거래세만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금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게 수익이 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세금도 많고 살 때 금액, 팔 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금 투자 또는 달러 투자를 해야 할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른 나라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올 하반기에 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내년 후년에도 경기가 어려울 거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어려워지고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의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달러가 오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냐 하면은요, 물론 경제정책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무역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가요. 반도체 가격이 하락도 있지만은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가서 중간재로 쓰고요. 그곳에서 다시 재생산하여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중이잖아요.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제대로 잘 끝나면 다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값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수출의 25%나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달러 투자나 아니면 금 투자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금 투자의 좋은 점은요,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세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 투자는 굉장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골드바를 살 경우에는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금을 잘 잃어버리는데요. 지금 목걸이도 잃어버리고 다이아 반지도 잃어버리고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실물을 샀을 경우에는 이렇게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금 저금을 했을 경우에도 단점은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현물을 샀을 경우, 골드바를 샀을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와 5%의 거래세를 내서 15%의 세금을 낸다는 것도 단점이죠. 그리고 또한 금펀드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세금도 적게 내고 이익을 낼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는 KRX 시장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골드바를 구매하는 방법은 은행이나 민간 금거래소를 이용해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 금거래소나 은행을 통해 골드바를 살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와 5%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현물로 살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요. 골드바를 집으로 가져오려면 10%의 부가가치세, 5%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요.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KRX 금시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금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금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금현물 시장으로서 11개 증권사 중에 한 곳에 금현물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가상으로 사실 때는 1g부터 살 수 있고 실물을 찾으려면 1kg 이상을 사셔야 합니다. 11개의 증권거래사를 말씀드리면 삼성증권, 대우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현대증권, 유한타증권,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그런데 실물금을 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KRX 금시장은 실물 인도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한국 예탁
결제원이 금을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할 염려가 없다고 하네요. KRX 금시장에서 현물로 찾아가려면 금을 1kg 이상 사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10% 내야 합니다. 찾아가지 않고 사놓기만 하신다면 10%의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금투자 상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KRX 금시장은 1g부터 사실 수 있고요. 1g은 찾아가실 수 없습니다. 골드뱅킹은 0.01g부터 사실 수 있고요. 맨 처음 가입하실 때는 1g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펀드는 상품별로 다릅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KRX 금시장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개 증권사 중에 한 곳에 계좌를 터서 하시면 되는데요.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 0.2%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골드뱅킹은요, 여러분이 통장 거래를 할 때와 실물 거래를 할 때가 다른데요. 통장 거래를 할 때는 매매 기준율 곱하기 1%를 내시면 됩니다. 실물 거래를 하실 때는 매매 기준율 곱하기 5%를 내셔야 돼요. 금펀드는 선취 수수료를 내셔야 되는데요. 1 내지 1.5%를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금을 샀을 경우에는 양도세 10% 면제, 부가세 5% 면제입니다. 골드뱅킹에서 사실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는 면제지만요.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15.4%나 내셔야 됩니다. 금펀드를 이용해 사실 경우에도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4%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물 인출, 골드바를 인출할 경우에는 얼마를 내셔야 될까요? KRX 금시장에서는 인출 비용이 있는데요. 한 개당 2만 원씩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거래 가격의 10%나 내셔야 됩니다. 골드뱅킹에서 골드바를 인출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물 거래만 인출이 가능하시고요. 실물 거래 수수료 5%가 실물 거래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를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가격의 10%, 거래 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또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5%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펀드는 어떻게 될까요? 금펀드는 실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금현물을 찾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KRX 금시장에서는 증권사 지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 이틀 걸려요. 골드뱅킹에서는 은행 영업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약 일주일 걸립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kg을 샀을 경우에 KRX 금시장에서는요, 매입 가격이 4,496만 원에 매매 수수료 89,920원, 부가가치세는 없고요. 그래서 총 매입액이 49,920원에 살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골드뱅킹에서 사신다면 골드뱅킹에서 사실 경우에는 계좌 거래와 실물 거래가 있는데요. 계좌로 거래하셨을 경우에는 4,517만 5,500원에 사실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매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매입액은 4,517만 5,500원인데요. KRX 금시세보다 0.3% 정도 더 비싸게 사는 거였어요. 골드뱅킹 실물 거래를 한번 보면은요. 매입 가격이 4,696만 5천 원인데요. 매입가에 매매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부가가치세가 449만 6,500원입니다. 그래서 총 매입액은 5,166만 1,500원에 살 수 있어서요. KRX에서 사는 거보다 114.7% 더 높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실물 거래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비싸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장외 소매 금은방에서 사실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사실 수 있는 가격이 5,984만 원입니다. 수수료는 이 매입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598만 4천 원을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 매입에 드신 금액은 6,582만 4천 원에 사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KRX 금시장보다 146.1%를 더 비싸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디에서 금을 거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고 파는 게 이익일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도 금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 투자는 손해가 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재산을 늘린다는 생각보다는 분산 투자의 개념과 혹시 모를 리디노미네이션, 만약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되고 부동산가 폭등되고 실물 자산이 최고의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현상으로 봐서 혹시 1%라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궁금하시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성원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없나 연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